안녕하세요. 월요일 출근길 주식시황 글로벌 스탁소 박상준입니다. 또 활기찬 한 주가 밝았습니다. 지난주는 아쉽게도 이제 비가 좀 왔어요. 봄비가 좀 강하게 내리는 바람에 벚꽃이 다 졌죠. 그래서 이번에는 벚꽃이 정말 짧고 굵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봄이 완연히 왔다 뭐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지난주는 증시에 있어서는 좀 짧은 주였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활절 휴일이 금요일 날 있었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날 청명절 그리고 금요일 날 이렇게 부활절 연휴로 쉬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홍콩은 쉽니다. 그래서 아시아 주요 증시도 조금 짧았던 주기도 했었고, 그래도 이제 우여곡절은 많았던 주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지난주 리뷰부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1.02%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S&P 500이 0.15% 빠졌고요. 나스닥이 1.09% 빠졌습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이렇게 한 주간의 흐름을 보면은 좀 비교가 확실히 되었던 한 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이게 올해 들어가지고 기술주들이 이제 저평가되어 있었던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우 지수의 내에 있는 이제 가치주라든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진했었던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증시가 변화하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또 이제 섹터 로테이션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좀 로테이션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다우 지수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1분기 동안 많이 안 올랐던 것들이 많이 좀 올랐던 한 주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었고요. 먼저 지난주에 포문은 중국의 이제 차이신 제조업 PMI 요게 좀 열었죠. 월요일날 발표가 됐는데요. 요게 예상치가 51.7이었고요. 이제 다들 아시듯이 이제 50을 기준으로 해서 확장세, 축소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예상치가 51.7이었고 이제 전달은 51.6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50이 딱 나왔어요. 딱 중간이 나왔는데, 요게 이제 뭐 사실 시장에 큰 충격이다까지라고는 할 수는 없었고 좀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만 그 전주에 이제 공식 PMI가 워낙 잘 나왔었으니까 이거 또 잘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했었는데 아쉽게 안 나왔었는데, 요거는 둘의 이제 공식 제조업이랑 차인신 제조업의 PMI는 차이가 뭐 이제 그 공식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뭐 국영기업들, 대형기업들 위주로 좀 이제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차이신 제조업은 민영기업, 뭐 중소기업들 뭐 이렇게 좀 많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확연히 좀 알 수 있는 것은 정부 위주로 이제 운영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잘 나오는 편이고요. 민영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분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아무래도 이런 이제 수치도 지금 마찬가지고 중국 정부에서도 계속 이제 부양책은 좀 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예상이 좀 됐었던 게 1분기에 과거에 제가 한번 제 영상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이. 근데 이게 뭐냐면 지방정부에서 발행을 해서 100% 인프라 투자에 사용이 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채권으로 자금 조달을 해서 인프라 투자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항상 1년에 한도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3.65조 위안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3.8조 위안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 양회에서 요번에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올해 인프라 투자 더 할 거야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좀 속도가 빨라요. 이게 뭐 이제 어느 한 시점에 다 발행을 한다기보다는 골고루 이제 분기별로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1분기에만 보면은 벌써 1.37조 위안 정도 발행을 했어요. 이게 평년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가 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프라 투자가 좀 속도가 빨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식 제조 PMI 같은 경우에는 잘 나왔다 이런 거를 저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수목적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번 발표가 되니까 저희가 요거를 좀 팔로우하면서 지금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것도 좀 파악하기가 용이해서 저도 좀 보는 편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국영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이제 그러니까 공식 PM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이유로 좀 잘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민영기업은 그래도 조금은 부진하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소비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부양하려고 더 노력을 좀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발표였었다 이렇게 좀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중국이 이렇게 포문을 열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워낙 많은 이제 중요한 지표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로 큰 갈림길을 나눌 수가 있는데, 제조업 지표가 부진했었다는 거,
그래서 ISM 제조업 지표, 제조업 PMI가 예상치가 47.5였는데 46.3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조업이 조금 얼어붙고 있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게 공장제 수주를 같은 날 발표했거든요. 근데 공장제 수주가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한 지표는 아니었었는데 ISM 제조업이 안 좋으니까 이거 제조업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볼 수 있는 게 수주잖아요. 그래서 수주까지도 좀 중요하게 이제 반응을 했었는데 마이너스 0.7% 나왔습니다. 이게 예상치가 마이너스 0.5%로 좀 안 좋아질 것이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예상치보다도 안 좋게 나와가지고 야 지금 제조업이 좀 빠르게 식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지표였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장에 조금 기름을 부었었던 게 고용 지표였어요. 그래서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 지금 근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게 금요일 날 실업률이 발표됐거든요. 근데 실업률은 또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장 초반에 중반까지, 그러니까 지금 중후반까지만 해도 야 이거 지금 미국이 고용이 확실히 얼어붙고 있구나. 지금 금리 인상의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어. 이렇게 다 확신을 했었는데 실업률도 잘 나오니까 지금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먼저 이제 채용 공고가 나왔었죠. 채용 공고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1,000만 건이 깨졌어요. 그래서 예상치도 1,040건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900만 건대로 떨어지면서 1,000만 건을 깬 것도 오랜만이기도 했지만 예상치보다 안 나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좀 충격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ADP 고용 변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간 지표여가지고 그렇게까지 신뢰도가 높은 건 아니었었는데 채용 공고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들 중요하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좀 충격이 있었어요. 지난달에 26만 1,000건이었거든요. 근데 예상치가 20만 건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발표된 거는 14만 5천 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안 좋네. 이렇게 좀 반응을 하면서 장이 좀 많이 반응을 했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최근에 이제 계속 중요하게 좀 다뤄지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게 이제 매 주마다 신규로 이제 그 청구가 되는데 왜냐면 이제 주급을 받고 주 단위로 해고와 고용이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요것도 예상치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도 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건 뭐냐면 처음으로 이제 이번 주에 신규로 실업수당 청구를 했던 사람이 다음 주에 일자리를 못 찾은 거죠. 그래서 또 실업수당을 청구를 한 겁니다. 요게 이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이것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이제 뭐 일자리를 잃었던 사람들이 뭐 1주나 2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지표였어가지고 목요일 날 여기까지가 좀 고용지표 진짜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계속 이제 좀 거론이 됐었죠. 근데 금요일 날 휴장인 와중에 이제 실업률이랑 비농장 급여가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실업률은 예상치가 3.6%였는데 3.5%로 잘 나왔습니다. 비농장 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상치보다 좀 적게 나와가지고 확실히 일자리는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업률은 또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장을 열지 않아서 장의 반응은 모르지만 선물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애매모호한 상황인데 참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그 주식 영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종목이나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할 때 주식 얘기를 하면 그 고객들의 반응이 항상 그래요. 지금 주식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지금 어떻게 사요? 이런 반응이 하나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굉장히 좋은 주식인데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그것도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사요 이럴 때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반응이거든요.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식 시장은 대체 어때야 되지? 많이 올라도 안 되고 많이 떨어져도 안 되고 그럼 항상 중간이어야 되나? 근데 중간이면 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진짜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고용 지표에 대한 반응이 저는 조금 지난주에 그게 오버랩이 됐어요. 뭐냐면 이게 지금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고 항상 생각했던 이유가 고용지표가 강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금리가 인상되고 뭐 은행 사태 터지고 이런 와중에도 고용이 좋으니까 연준에서 이거 금리 인상 계속 하겠다. 상당 기간 이어가겠다라고 우려가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에서 내심 바랬던 건 뭐냐면 고용지표가 안 나오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고용지표가 처음으로 안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경기 침체 오겠네. 빨리 빼. 그래가지고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되면서 진짜 이거 설마 했는데 진짜 경기 침체야? 이러면서 지금 또 지난주에
중시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대체 어쩌라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냥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일시적인 반응, 뭐 어찌됐든 간에 실제로 지가 안 좋아지긴 한다, 야 그래도 조금 우려가 되긴 하네 이러면서 좀 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막상 지금 연준도 고민이 깊겠죠. 여기서 갑자기 피봇을 하기는 너무나도 리스크가 커요. 피봇을 갑자기 한다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와 진짜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구나, 지금 경제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해서 오히려 더 반응을 격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그렇게 하기는 조금 쉽지가 않고, 다만 립 서비스를 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이제 FOMC를 하고, 그 전에 이제 연준 의원들이 발언들을 조금씩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됐든 간에 고용지표는 지난주에 장에 많은 영향을 줬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실업률이 잘 나오면서 어떻게 되는지 좀 모르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도 지표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연준에서 가장 보고 있는 인플레이션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 몇 개,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중요한 이슈들 뭐 당연히 많겠지만 그 중에 몇 개만 좀 뽑아봤습니다. 맥도날드에서 미국 오피스를 운영을 이제 일시 중단을 했었어요. 주 초에. 그래서 이게 감원 준비 중이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후에는 뭐 감원 준비가 아니고 원래 이런 식으로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원을 하기는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1월 달에 이미 감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3일부터 이제 한 주 동안, 이제 이번 주 정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한 주 동안 대규모 구조 조정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재택근무를 이제 제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어떤 곳에서는 이제 해고 통보를 온라인으로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큰 기업에서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한다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좀 모르겠는데, 왜냐면 우리가 이제 미국 영화 보면은 항상 나오는 건데, 그 해고를 하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고가 뭐 자유롭다고 하지만 이게 해고를 하는 직원들, 그리고 해고를 점담으로 하는 회사, 이런 것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해고하잖아요. 그리고 해고할 때 줘야 되는 이제 금액, 돈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온라인으로 한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준비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흥미로웠던 기사였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WWE, 제가 요거는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었는데, 요 WWE가 이제 UFC 다들 아시잖아요. UFC를 가지고 있는 그 엔데버라고 하는 회사 그룹이 있거든요. 요 엔데버에 거의 이제 매각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완료가 됐는데, 지금 상장을 별도의 상장 기업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이제 현금으로 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존 주주들한테 뭐죠, 어떤 혜택을 주고 하는데, 요거를 별도의 기업으로 상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엔데버 그룹에서 지분 51% 가져가고요. 그리고 WWE에서 지분을 한 49% 정도 가져가가지고 이 별도의 회사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날 발표가 나왔을 때는 그게 장 끝나고 나왔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장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주가가 한 6% 정도 빠졌던 것 같아요. 6% 정도 빠졌고, 그때 반응은 엔데버 그룹도 빠졌고 WWE도 빠지니까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올 초였나요? 작년 말이었나? 그거를 이제 WWE를 다루면서 이제 그 상반기에 분명히 이제 할 것이다, 이제 뭐 매각을 완료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매각은 일어나는데 누가 가져갈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예측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거론됐던 것들이 OTT들, 뭐 아마존이라든지 넷플릭스도 있었고 뭐 디즈니 플러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OTT가 가져가면 이제 그 스포츠라는 시너지 효과는 조금 적어요. 대신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시청자 축은 늘어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엔데버 그룹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 이름은 그 F1 회사 가지고 있는 그 회사가 가져간다든지 한다고 하면 스포츠 쪽에서 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있는 반면에, 이제 보는 층이 이제 그 매니아층으로 조금 한정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호불호가 갈렸었는데, 딱
엔데버 그룹이 이제 가져간다고 하니까 주가가 그날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투자자들은 OTT 기업이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주가가 회복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일시적인 뉴스에 대한 반응 그리고 이제 뭐 해석하는 것들은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해서 한 11.7% 정도 올라서 끝났어요. 근데 이제 연초 대비로 보면은 한 46% 정도 올랐으니까 꽤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UFC를 보유하고 있는 엔데버 그룹이 가져가면서 시너지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WWE나 UFC나 뭐 이제 그 팬들 굉장히 이제 깊은 이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팬들이 많기 때문에 그 팬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잘 운영이 앞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TKO라고 하는 이제 종목 코드로 해서 별도의 회사로 곧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WWE는 올해 저도 흥미롭게 계속 보고 있었던 주식이었는데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스브로를 제가 지난 연초인가 한번 3프로에서 이제 출연해가지고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스브로가 지금 적자예요. 실적이 많이 좋질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마텔도 마찬가지고 장난감 회사들이 그렇게까지 선방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 연말 효과도 조금 보지 못했었는데 1분기 실적이 이제 1분기 끝났으니까 다들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1분기 실적이 적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고정비용 부담도 있고 이게 또 예측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4분기에 이제 직원들한테 발행한 이제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되는데 인센티브 지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많이 못 벌었다라는 거를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적자일 수가 있을 것 같다. 1분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재밌는 게 하나 흥미로웠던 건 있었던 거는 하스브로가 과거에 마텔을 인수하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반독점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지됐어요. 그래서 인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 뭐 장난감 쪽에서는 가장 큰 회사들이니까. 근데 이게 하스브로가 마텔을 인수를 다시 하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하스브로랑 마텔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텔 같은 경우가 제 기억에 2018년인가 17년도에 적자로 전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 경영도 안 좋아지고 실적도 계속 안 좋아지나 보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그 이후에 꾸준히 개선을 하면서 지금 부채도 많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매출도 흑자 전환한 지 꽤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하스브로가 다시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가지고 좀 흥미로웠었는데 이게 그러면 그 당시에는 반독점으로 지금 규제가 저지됐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다시 될 것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디즈니가 마블이나 루카스필름 이런 것들 차례로 하나하나씩 인수를 해갔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반독점법으로 좀 제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랑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도 지금 처음에는 반독점법 때문에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지만 지금 일본, 영국 이런 데서 통과시키면서 거의 될 것 같이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스브로랑 마텔이랑 이제 합친다고 하면 이제 둘이 이제 그 어찌 보면은 카테고리가 비슷한 것들이 경쟁사였으니까 많이는 있기는 하지만 요게 그래도 좀 시장에 미치는 파장 효과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흥미로운 뉴스들이 나왔었다. 그리고 제가 또 좀 흥미로웠던 것은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인데 엔비디아가 뭐 사실 이제 그 챗GPT 나오면서 계속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안 좋았고 힘든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다시 이제 그 어떤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비디오 게임 쪽에서 이제 많이 그래픽 카드 사용되잖아요. 그쪽에 시장 점유율 좀 확정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사실 뭐 엔비디아가 지금 단기적으로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보다도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무슨 운이 좋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면 그 과거에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거 채굴할 때도 이제 그 GPU가 많이 사용이 되면서 엔비디아의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기도 했었고 이제 뭐 과거에 이제 뭐 게임만 만들다가 이거를 뭐 자율주행 쪽으로 돌리겠다 이러면서 또 한번 탄력을 받기도 했었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엔비디아의 CEO가 굉장히 뛰어나서 이렇게 뭐 미리 보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냥 앞으로의 시장 흐름에 지금 엔비디아의 GPU 같은 칩 같은 것들 반도체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전략적이 됐든 운이 됐든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냥 시장에서 알아서도 비트코인 채굴 하면서 갑자기 많아지고 게임 또 확장되면서 많아지고 지금은 또 AI 쪽으로 가면서 또 이게 엔비디아의 칩이 좀 수요가 많아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디지털화 돼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요게 앞으로 그냥 계속 많이 쓰이는 그런 쪽이 아닌가 요런 게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단순히 엔비디아 회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그런 어떤 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그 변화의 핵심에 있는 그런 소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알파벳이랑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쟁이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알파벳이 손해죠. 뭐 어떻게 됐던 간에. 왜냐면 검색 시장은 그냥 알파벳이 독점하고 있었잖아요. 사실 이제 저희가 뭐 빙을 쓰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챗GPT를 알파벳이 이제 처음에 시연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때 뭔가 이상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주가도 좀 영향을 받기도 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빙의 접목을 잘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쪽에도 이제 시연을 한 걸 봤는데 잘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둘이 경쟁을 시작한다고 하면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구글도 지금 지난주에 뭐 이제 챗 AI 넣어가지고 이제 그 검색 쪽에 AI 적용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성공을 시키겠죠. 근데 여기서 누가 성공을 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싸웠을 때 누가 덜 손해를 보느냐가 전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검색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던 상황에서 빙이 1, 2%만 먹고 올라와도 손해예요. 이미지 쪽에도 손해고요. 1, 2%만 시장 점유율을 마이크로소프트가 확대한다고 해도 매출의 기여도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구글 쪽에서는 경쟁하고 싶지도 않은 분야이기는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싸움을 끝나면 이제 누가 이기든 간에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더 이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서 요번에 또 추가적으로 가격 인하했다는 소식이 들렸고요. 그리고 이제 뭐 텍사스 기가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또 늘렸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가지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기자동차 시장이 과거처럼 그런 영광이 될 건지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봐야겠지만 좀 꾸준히 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사실 뭐 그 정도 외에는 제가 뭐 그렇게 뭐 기억에 많이 남는 이야기들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짧은 주이기도 했었고 지난주는 이제 지표나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많이 됐었던 한 주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좀 언론 이제 말이 조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그랬던 분 중에 하나가 연준 블라드 총재가 있죠. 항상 매파적으로만 이제 발언을 하시던 분인데 지난주 제 기억에 목요일인가 그랬어요. 이제 그 이분이 연설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시장에 조금 이분이 지금 태도를 좀 변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메시지가 조금 던져졌어 가지고 그날 이제 지표가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3월에 최종 금리를 그러니까 올해 3월에 연설을 할 때 인플레이션 최종 금리 5점 그러니까 그 최종 금리를 5.5에서 5.75%까지로 올려야 된다. 기존보다 더 올려야 된다고 좀 강경한 발언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항상 매파적으로 이야기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연설을 하면서 은행 위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면서 경기 침체가 올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이제 발표를 할 때 고용 지표들이 안 좋았잖아요. 그때 고용 지표 부진이 사실은 노동시장하고 노동시장 내에서 이제 수요와 공급 이제 뭐 노동의 인력이라든지 또 수요들 분명히 있잖아요. 이 공급이 좀 균형을 이루는 그런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상당 기간 동안 알바생들이라든지 뭐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그거 계속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균형을 이루는 거지 이게 고용 시장의 장기적인 어떤 추세적인 하락이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고용지표 부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이제 사실 한 주의 이제 결과이기는 했으니까 그래서 좀 앞으로도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도 아까 3월에 발언했다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좀 강하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반면에 지금 요번에 한 달 뒤인 4월 달에 연설을 하면서는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아, 이분이 지금까지는 매파적으로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금 변해가고 있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서 지난주에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주요 이슈들 중에서 이제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중국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1% 나왔습니다. 상당히 낮게 나오면서 충격적이었죠. 왜냐면 이게 3%까지 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1% 갑자기 확 떨어지니까, 와, 이거 인플레이션 너무 떨어지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달에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이제 CPI 물가 상승률 수요일 날 있는데, 수요일 날 이게 당연히 중요하죠. 지금 인플레이션 연준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제 전달에 6% 나왔는데 요거는 어떻게 나와야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뭐 핵심 물가 상승률도 5.5% 정도 나온다. 이게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 그 감산을 결정을 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에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겠죠. 이제 그 월 후반이었으니까. 그래도 그게 반영이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연준에서는 당연히 핵심 물가 상승률을 더 보겠죠. 왜냐하면 지금 식품이라든지 그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탄력성이 굉장히 크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뺀 핵심 물가 상승률로 이제 판단을 하겠지만, 그래도 에너지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지고 이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좀 중점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수요일에는. 그리고 목요일 날 FOMC 회의록 발표되고요. 요거는 뭐 거기에 특별하게 강경한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면 장에 영향을 주긴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 수지 발표가 목요일 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양회에서 중국이 이제 그 GDP 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로 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출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역 수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평소에는 저도 그렇게까지 무역 수지는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양회에서 그렇게 제시를 하면서 GDP 성장률 달성 여부가 조금 여기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무역 수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목요일 날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당연히 목요일 날 발표 있고요. 금요일 날에는 월간 소매 판매, 그리고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이렇게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중요한 지수들이 좀 있는 것 지표들이 발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는 홍콩은 아직까지 하루 월요일 날 쉬면서 좀 짧은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미국은 다 여니까 다 또 한번 집중을 해서 이제 한번 투자를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글로벌 스탁소에서 제가 이제 그 꾸준히 글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올라가지만 글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올라가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시는 김에 제가 인스타그램도 글로벌 스탁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그 유튜브에서 글을 읽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서 똑같은 것들을 잘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글로벌 스탁소를 치시면 나오거든요. 영어로 글로벌 스탁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찾아보셔서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